김 씨에게는 이남 일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부모의 안부를 묻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해서 각기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5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어놓은 공든 탑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국밥집을 했었습니다. 하루 세 끼니를 다 챙겨 먹기가 어렵던 시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때 비루했지만 끝내 건물주가 된 것은 열성적인 노력과 더불어 하늘의 운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남의 건물에 새들어 장사를 하다가 다 쓰러져가는 1층 주택을 싼 가격에 매입했는데 그곳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지금의 5층 건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국밥집을 해서 아무리 돈을 모은다 해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층 건물은 평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서 목표를 정해 밀고 나가면 나머지는 세월이 해결해주는 일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다시 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천운을 기다려야지 노력은 없이 하늘의 운만 바라고 있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란 것입니다. 김 씨는 그런 인생관으로 자식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부모가 재산이랍시고 제법 가지고 있으니 다정다감하고 효도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그게 진실된 효도라고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머리들이 좀 커지면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며 무례하기 그지없는 게 다반사입니다. 자식들에게 아무리 부모 역할을 다한다 해도 대체적으로 자식들은 고마운 줄 모릅니다. 부모는 늘 자식 앞에선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때로는 무례하고 모멸감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부모이기에 참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부모에게 겸손하고 효도하는 것을 마치 구태스럽고 고지식한 일짐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는 그런 면에서 재산 꽤나 가지고 살아 자식들로부터 칭송받고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자식들이 잘해주는 게 아슬아슬한 살얼음장 같아 불안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 자식들은 특별하고 항시 남에게 험한 말 못하고 시비도 먼저 걸지 않는 천성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김 씨는 국밥집을 하면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주변 친구들로부터 옷에서 돼지 냄새가 난다는 비웃음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김 씨는 그게 한스러워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풍족한 것이 독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올바르게 잘 성장해줬다고 자부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세 자식들 결혼 때는 작은 평형의 아파트 한 채씩은 해줬습니다. 그중 일부는 5층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준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자 등을 현재 국밥집을 운영해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어가는 게 부쩍 눈에 띄는 최근 들어 내 자식들이 정말 부모를 극직히
모실 인성 바른 인간인가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들의 본성을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는 부모라는 건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크나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든 그런 여건에서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김 씨 생일 때만 해도 큰아들 내외는 순금으로 된 거북이를, 작은아들 내외는 순금으로 행운의 열쇠를 선물했습니다. 딸에는 일본 2박 3일 여행권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매번 생일이나 명절에 큰 선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또 김 씨가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을 때마다 자식들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의구심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 얼마나 된다고 그런 것을 굳이 파헤쳐 괜히 자식들에 대한 회의감만 가지고 죽을 필요가 있느냐 싶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국밥집을 지금도 건물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다 하지는 못하고 카운터와 간단한 홀서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직원들에게만 맡겨두지 못하는 건 특허받은 레시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 씨는 기력이 쇠약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밥집을 계속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두면 병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가게 일 좀 그만하시고 이젠 여행도 다니고 쉬세요. 남보기에도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노인네 혹사시킨다고 비난할 수 있어요. 자식들의 걱정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김 씨의 건강과 주변의 시선 등을 이유로 장사를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그만두면 달리 할 일이 없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일하는 노인과 일 안 하는 노인의 수명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자식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장사를 그만두지 못할 것입니다. 자식들도 속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 허리를 삐긋해 김 씨는 전신을 쓸 수 없게 돼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중추신경에 압박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전신이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바로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3일간 병원에 있는 동안 자식들이 교대로 찾아와 병간호를 해주고 낮에는 요양사의 도움을 받게 해줬습니다. 자식들은 김 씨의 사고 소식에 너무도 놀래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즉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곧 효심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한결같이 애미를 위해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냐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건물 하나 가지고 돈 좀 벌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말이 더 듣기 좋았습니다. 병원 생활을 해보면서 김 씨는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김 씨 자신이야 자식들이 빈번히 드나들며 병수발을 들어주었지만 다른 환자들을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먹고 살기 바빠 오지도 못하거나 가족 불화로 멀어진 경우에 홀로 병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실로 수천 년 인간 역사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늘 불안했던 의문이 다시 떠올라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김 씨 부부 때부터 업무 편의나 법률적인 문제를 상의해온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 씨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마치 배부르니까 별 고민을 다 한다는 조소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진중한 김 씨의 말을 들으면서 박 변호사도 생각하는 바가 많아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 씨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 업무에 번거롭겠지만 도와준다 하여 박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앞뒤가 맞는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김 씨가 그동안 수년 동안 국밥집을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가맹점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하여 은행의 근저당권의 건물이 넘어가게 생겼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자식들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게 김 씨의 심정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먼저 큰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와 현재 난감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대경실색하여 곧 숨이 넘어갈 듯 했습니다. 아니,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동안 혼자 국밥집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업을 했다가 가맹점 모집이 안 되고 은행 이자만 불어나 결국 사업을 접었는데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에서 강제 경매로 건물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겁니까?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넘어가고 청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남는다는 겁니까? 빚이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전부 청산하면 이사 비용 정도? 뭐요? 5층 건물을 날려먹고 이사 비용만 남는다고요? 큰아들은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마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사건은 자식들에게 다 전해졌고 삽시간에 김 씨 집은 시끄러웠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집에 들어오자 맞아 바로 김 씨를 찾아 따지듯 달려들었습니다. 며느리들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어요? 돈 욕심이 그렇게 났어요? 우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말씀 좀 해보세요. 김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한 소리씩 했습니다. 어머님, 필요한 건 그동안 저희들이 다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머님이 욕심을 내서 망한 거잖아요. 이 건물을 날려먹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욕심이 과했다.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작은 아들이 일어나
주먹으로 벽장을 내리쳤습니다.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면 자식들 앞날이나 막지 않지. 이게 뭐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딸아이가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와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속상해서 미치겠어. 그래서 니들이 혹시 돈 좀 마련해주면 이자부터 변제하고 강제 집행을 연기해 볼까 하는데 니들 생각은 어떠냐? 자식들은 서로 얼굴을 둘러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연기를 하는데요? 니들 셋이서 각각 3천만 원 정도씩 준비했으면 좋겠구나. 3천만 원이요? 아니, 건물을 찾는 게 아니라 기껏 집행 연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 정도예요? 이상하면 박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나도 자세히는 잘 모른다. 너무 복잡해서.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렇게 모르는 양반이 사업에 손을 왜 댔어요? 왜? 미안하구나. 면목이 없다. 한 푼이라도 더 니들 마련해 주려고 그랬던 거지. 그런 핑계는 대지 마세요. 저는 3천만 원 대줄 수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집행을 연기만 하면 뭐해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저도 그래요. 누구도 돈을 대출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같이 죽는 소리만 했습니다. 엄마, 국밥집도 넘어가는 거야. 그거라도 내가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큰아들이 큰 소리로 여동생을 야단쳤습니다. 야, 너는 지금 국밥집이 갖고 싶어 그러냐? 건물 전체가 넘어가는데 그까짓 국밥집이야? 당연히 넘어가지. 너는 생각도 없냐? 오빠는 왜 그렇게 핏대만 내고 그래? 평소 이 건물이 장남인 오빠가 다 가질 줄 알았지? 형제간의 싸움질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심정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정불화라는 게 남의 집 일인 줄 알았는데 바로 자신의 집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이 평소 재산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의 표정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하나같이 죽을 상을 하고 세상 다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긴장감보다는 허탈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내가 좀 있으면 당장 가 있을 곳이 없구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작은 아들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판을 크게 저질러 놓고 잠잘곳 하나 준비 없이 사업을 했어요? 어머님, 저의 집은 애들이 학원에서 오면 밤새 공부를 해서 방이 없어요. 저희 집은 오히려 방이 부족해요. 애 아빠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제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죠.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습니다. 지금 그까짓 잠잘 곳이 급해요. 이 건물을 다 날려먹고. 가만히 놔두었으면 자식들 생활이나 편해졌잖아요. 이젠 아무 기대도 못하게 되었죠. 지금 잠이 오겠어요? 그럼 잠은 안 자고
걱정만 하고 살라는 말이냐? 그런 어머니가 알아서 살아가요. 이 많은 재산까지 독단으로 다 날려먹었으면서 이제 와서 잠잘 곳을 달라고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이에 김 씨는 너무 참담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니들은 재산 날려먹은 것만 아깝고 그 과정에서 애미가 얼마나 마음 고생했는지는 관심조차 없구나. 그리고 애미 하나 돌봐줄 자식이 없다는 것에 놀랬다. 내가 결국 돈 있었을 때나 애미였지. 지금처럼 돈 없으면 애미도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구나. 딸애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는 자식 걱정은 하나도 없었어. 이 많은 재산을 혼자 날려먹었을 때 자식 걱정은 안 됐냐고. 이 재산이 당연히 너희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보장이 있었냐? 그런 법이 있어? 왜 처음부터 이 재산이 니들 것처럼 생각을 하니?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상실감도 덜했을 거잖아. 그럼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이 재산을 모으는데 니들이 한 푼이라도 보태준 적이 있었니? 이 재산에 니들의 공로가 있었느냐고. 이건 네 아버지와 내가 뼈골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었다. 그걸 잊었니? 자식들의 태도, 돌변에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봤습니다. 내 자식들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허망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김 씨의 눈물을 본 자식들은 하나, 둘씩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김 씨는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자식들이라고 누구 하나 위로해 주거나 걱정해 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재산이 사라진 것에만 억울하게 여겼습니다. 세상 다시 없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돈의 힘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지고 사는 것이 암담했습니다.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이런 순간에 자식의 따스한 말 한마디 듣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박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자녀분들 반응이. 크게 상심했어요. 자식이라고 할 것이 없더군요. 지금까지 한 행동들은 모두 가식이었어요. 내가 돈만도 못한 애미인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를 거 없을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서도요. 그래서 박 변호사님에게 일 처리를 부탁하려고 해요. 내가 사망할 시 이 재산은 모두 노인복지시설에 헌납하도록 해주세요. 자식들에게는 장례 비용만 남겨줄 겁니다. 정말 그렇게 각오하셨어요? 그래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지요. 안 해요. 애들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지니까 지금 결정하겠어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후 김 씨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문자 메시지가 가득 쌓였습니다. 그리고 생일 당일 자식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는커녕 당일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애미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팽배했습니다. 자신들의 순탄했을 앞길을 가로막은 애미에 대한 반감은 보통 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꿈에서도 애미를 원망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한 번에 날려먹었다는 걸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 지경이었습니다. 용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다 보니 김 씨 생일은 생일 케이크 하나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괴심에 괴로웠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말할 것입니다. 굳이 사업 투자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식들을 도발시켜 그것을 효도인지 여부를 따지는 게 부모가 할 짓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가족이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화가 나고 반목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식들에 구분한다면 이 세상의 재산을 물려받을 인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채 한다고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 자식들한테 멸시당한 부모가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되어 부자가 되었을 때 갑자기 자식들이 효도를 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김 씨는 자식들을 집에 다 불렀습니다. 누구는 일을 핑계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마지못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럭저럭 다 모이게 되었을 때 김 씨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재산을 가지고 니들을 시험했다. 나는 사업을 해본 일도 없고 이 재산을 날려먹은 일이 없었다. 다만 니들의 효성의 진정성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남보다 더 못한 우리의 관계에 나는 실망이 컸다. 나는 니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 줬다. 그런데도 니들은 남은 재산까지 욕심을 냈다. 애미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애미 생일에 찾아온 자식이 하나도 없더구나. 이건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속에는 애미에 대한 걱정은 없고 오로지 남은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세상이 허무한 것은 없었다. 나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 돈이라도 돈을 가지고 자식을 시험하는 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저는 그런 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그게 네 마음이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큰애 너는 그따위로 말하는 걸 보면 네 마음속에 이 애미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인간인 것이다. 이 재산은 너희들과 무관하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마. 이 재산 일체는 사회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내 할 말은 그것뿐이다. 자식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자식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는 반면에 큰아들 같은 자식은 자기를 시험한 애미를 원망했습니다. 또 다른 자식은 말없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 씨가 객기를 부려 자식을 다 잃어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바라는 자식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도리는 갈수록 하지 않으면서 왜 부모의 재산은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연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